제가 9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일산에서 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3,30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3,300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의 구성이 가관입니다. 2천만 원은 회사 대출, 1,000만 원은 은행 대출, 300만 원은 결혼식 부주. 제 돈은 하나도 없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첫 직장이 은행의 2배, 일반 제조업체의 2배 반이었거든요. 지금 대기업 은행 가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그러면 그거 2배 반이면 1억이란 얘기잖아요. 네. 신입사원 때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왜요? 쓰기 바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엉망으로 한 거죠. 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들 뭐 정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대출. 네, 제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사팀에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예금이 있어요. 재형저축이라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 15%. 연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죠. 대출 금리 얼마였겠어요? 18%. 18%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18% 주식 수익률 나면 똔똔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야 젊은 패기에 뭐 우린 할 수 있어. 옆에 사원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맞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실패하기 딱 좋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대신 부채만 있어요. 어떡해. 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네, 그 질투감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자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20살이 되자마자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때 학교 앞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를 처음으로 한참 그럴 때죠. 그때. 네, 처음으로 만들러 갔는데 네. 창고에 계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중국 펀드를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용돈에서 10만 원씩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넣자 했는데 그게 2002년이었으니까 네. 그냥 10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0%가 났어요. 70%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걸. 너무 아쉽다. 그러더라고. 너무 푼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래. 얇게 먹고 크게 잃고. 그리고 맞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크게 잃고. 그래. 아유, 이게 2억이어야 되는데. 어머. 와 정확하다. 진짜 너무 간사해 사람이. 그리 씨 뭐 공감하시는 모양인데? 아 저요? 성공한 경험 네. 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약 2달 만에. 2달 만에 20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 조금 적은 돈도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종목 한 종목. 네, 한 종목. 네. 근데 200%때 딱 팔았거든요. 와우. 그리고 30%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딱
매도하자마자 와 이거 예술로 매도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업에 예술가라고 써요. 그래서 직업란에 난 예술가. 그렇죠,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라고 쓰는데 진짜 아티스트네. 진짜 딱 그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제가 잘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성공이네. 성공사를. 성공이야. 차 사는데 도움을 많이. 오, 완전 성공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저 기업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네, 방법이었어요. 네, 네.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오브 댐이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맞아요. 있어도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런 감으로만 하시는 거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2009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병원에 임플란트를 몇 개 한다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텐데 아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메론 네. 그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빙과류 있죠. 그걸 이제 열 몇 개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 담당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제가 상무였는데 상무님 아이스크림을 사시려면 제대로 된 걸 사시지. 반은 제대로 됐고 반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딱 처음 물었을 때 떨어지는 식감이 떡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브랜드는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뭔지 알겠다. 정확하게 설명하셨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달랐나?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 앞에 마트에 들려서 똑같은 그 조합으로 아이스크림 4개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선호하는 그 떡소리 나는 그 브랜드를 동시에 2명의 여자가 집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구나. 그 다음날 또 우연찮게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 있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나나 맛 나는 그 우유 있죠. 단지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30몇 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이 우유가 최고로 맛있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나나 안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듣고 안 들고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이런 맛이 있는 우유는 미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바나나 맛을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벤트가 금요일, 토요일에 저한테 있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괜찮구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팔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투자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리서치를 결합한 투자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풍이 불고 막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검하고 그리고 10% 좀 올라서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막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막 물론 싸게 사야 되죠. 그런데
그 단기간의 어떤 심리에 치우쳐서 하는 매매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옥엽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정신 차리셨어요? 차리셨어,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진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는 대표님의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김동완은 정말 투자에 대한 자기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까 참 궁금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행위죠, 투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라고 한문으로 쓰실 때 그 투자가 던질 투자입니다. 그죠? 적금이라고 할 때 그 적자는 쌓을 적자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한 길인가요? 쌓는 게 훨씬 편하죠. 던져서 타켓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나고 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타켓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9명의 포지셔너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게 투수죠. 제일 어려운 일을 하니까, 제일 승패를 좌우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의 축적도 투자가 제일 어렵고 전체 어떤 자산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 리턴, 그 수익금도 오죠. 투자의 수익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성숙되고 제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가를 계속 즐겼다면 저는 그 시간에 행복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한계 상황까지도 가고 엄청난 정말 불면의 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연준 총재의 이름과 그 사람의 말을 다 해석해내고 그 이름과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 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올라가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지식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투자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셨고 전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 분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30년 이상 투자한 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10%, 20% 수익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